완성이 자자했을 정도로 지하철을 만들 필요조차 없었던 그 허허벌판에 마곡이라는 곳의 개발이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곳이 이제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을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면적은 강남 서초 뭐 송파까지 했을 때 이 마곡의 면적이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서울의 웬만한 곳들은 이 강남 상구의 면적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면적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곡이라는 곳이 강남 개발사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아까 강남의 개발은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개발 단계의 상징인 것이죠. 제조업을 통한 중화학공업을 통한 경제 발전, 그것의 상징인 거예요. 고속도로의 건설, 물류를 큰 대형 트럭을 통해서 빠르게 실어나를 수 있는 도로망의 확보, 그때 당시에는 1970년대는 중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이제 사진 자료 쭉 보셨던 것처럼 이 강남 개발의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 그리고 강남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 근대화된 신도시의 개발이 맞물려서 일어났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었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정말 일상용품으로 편하게 쓰고 계시는, 아무 생각 없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화기 모양 있잖아요. 전화기 모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수화기, 송화기 붙어있는 옛날 그 전화기 모양. 요즘 어린이들한테 그 그림 보여주면은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의 상전벽해를 이룬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벌써 2020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이라 그러죠. 지금 좀 있으면 3040 서울 플랜 나와요. 시절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과 같은 전형적인 굴뚝 산업으로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기술의 융복함이 중요시되는, 어렵죠.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동화된 그 IT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산업 구조에 맞춘 새로운 도시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 그러한 도시 개발을 하려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요. 모든 주요 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가장 큰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왜? 전 세계의 글로벌, 그러니까 인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또 관광도 진행을 하고 또 업무를 마치고 편하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만 거기에서 좀 예외였죠. 공항이 있고 그 주변은 전부 다 깡촌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가면서 이 공항 주변에 대한 개발의 수요를,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마곡이었어요. 김포공항하고 인천국제공항 양쪽이 다 가깝잖아요. 그리고 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라는 거 플러스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이 있죠. 9호선 사업. 9호선이 지나가는 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이 공항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곡 첨단 산업단지를 다 관통을 하면서 지나가죠. 그리고 조금만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또 다른 3도심 중에 하나인 여의도를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의도에서 급행 타면은 또 어디로 가요? 강남으로 넘어오죠. 또 다른 3도심이에요. 마곡과 여의도 그리고 강남을 연결하는 9호선. 9호선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울의 주요 도심들을 연결하는 노선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9호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9호선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동네가 또 이 마곡이 되는 거고요. 면적은 약 110만 평, 상암 DMC의 6배, 7배 정도 됩니다. 주요 대기업들 LG 사이언스 파크가 이제 가장 큰 그 대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죠. 단순하게 이제 과거와 같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R&D 센터 중심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는 이 IT 업계 쪽에 이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 자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직장을 따져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LG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코롱도 들어오게 되죠. 이 기업체들의 입주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요. 마곡을 최근에 안 가보신 분들은 지금 가보시면 또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몇 달 사이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첨단 산업 도시를 만들면서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한쪽으로는 약 12,000세대 정도 되는 택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그리고 주거단지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로만 그치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아까 이제 강남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대형 상업시설들, 추가적인 문화시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단지도 생기고 있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마이스 산업단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두 개 포인트는 이 강남의 삼성동 일대하고 이 마곡밖에는 없어요. 또 서울식물원 보타닉파크가 만들어지고요. LG아트센터, 또 이대 서울병원, 마곡 스타필드, 그리고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타운들, 관공서들,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적인 자생적인 그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주요 시설들을 다 마곡 일대로 옮기고 있고 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통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9호선이 이제 가장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5호선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왜 마곡역 만들었냐고 시민들이 뭐라고 했던. 마곡역 그때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의 그 세태를 봤을 때 정말 고마워해야 될 일이죠. 지금 위례신사선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위례신도시 살고 계신 분들 그렇게 교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안 놔주죠. 교통노선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계속 안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도시 개발 전부터 마곡역 뚫어줬어요. 정말 엎드려서 감사해야 될 일인데 아까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항상 그래요. 거기서 막 비판을 했던 분들 지금 이 시점에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다시 영상을 통해 본다면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뭐 그분들 비난할 수 없어요. 대부분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는 일반인들의 눈이 그래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바로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는 개발 초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개발이 한 중간 정도 진행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마곡이라는 도시의 그 전반적인 모습을 잘 이해를 못하시거나 아직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한번 이따가 아마 정설 이사님이 이 마곡이라는 도시와 관련된 현장 답사에 대한 안내도 해드릴 것 같아요. 그거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곡의 아파트 시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마곡지구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했던 2013년, 14년 그때 무슨 일이,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기사를 도배를 했던 내용들이요. 마곡 입주 때문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서남권. 마곡뿐만 아니라 그게 그 전세가 하락의 영향이 물결처럼 퍼져갖고 뭐 영등포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거의 뭐 나라 망할 것 같은 기사가 막 도배를 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기사가 얼마 전에도 또 도배를 했었죠. 송파 헬리오시티 때문에. 근데 석 달 만에 끝나버렸죠. 마곡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초반에 입주 물량 한꺼번에 쏟아질 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죠. 근데 이미 이제 정상화를 이루었고 가격도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강남이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의 차이가 적어서 이제 몇 억이면 강남의 주요 단지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곡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소액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들이죠. 근데 얘네도 지난 한 3년 동안 거의 더블 정도 쳤습니다. 지금 매매가 전세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투자로 들어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엠벨리 제가 좀 잘못 기재를 했는데 엠벨리 6단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 아래 거는 힐스테이트예요. 엠벨리 6이 아니고. 엠벨리 6단지하고 7단지, 그리고 엠벨리 3단지하고 4단지가 신방화역, 그리고 마곡나루역, 9호선에 가깝게 붙어 있어서 가장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가만히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엠벨리 3단지, 4단지가 약간 가격이 더 약하죠. 6단지, 7단지, 아래쪽에 6단지, 7단지가 가격이 더 세고, 뭐 차이를 굳이 찾아보자면 딱 그거예요. 세대수, 단지 규모가 6단지, 7단지가 더 커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제가 좀 잘못 기재를 해드린 마곡 힐스테이트, 얘도 엠벨리 6단지, 7단지하고 가격이 좀 뭐 비슷한 수준이네요. 2015년 약간 더 연식해서 새 아파트예요. 자, 가격이 다 이제 10억을 넘겼죠. 제가 어떤 지역이 됐건 간에 현 시점에서 서울의 투자처로 삼을 수 있는 곳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30평대가 반드시 10억 정도는 가뿐하게 넘겨준 동네여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영등포, 청량리 다 마찬가지죠. 마포는 뭐 예전에 한참 전에 10억을 넘겨버렸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 좋은 아파트 시장의 시점에서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을 넘기지 못했다면 거기는 쳐다보지 말아야 될 동네다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서 일단 합격점이 갖추어지는 겁니다.